네, 안녕하세요. 개발자 테드입니다. 자, 벌써 방송이 이제 뭐 한 5번째쯤 됐나요? 자, 지난번 방송 때 끝무렵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에는, 이번에는 우리가 그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계셨었던 이 블록체인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지금 소리에서 할게요. 지난주에도 이렇게 방송 초반에 인터넷 때문에 문제가 있었어서 지금도 이렇게 시작하면서 되게 좀 겁이 났었는데 오늘은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이제 블록체인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왜 갑자기 생뚱맞게 블록체인 얘기냐 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전까지 뭐 컴퓨터 얘기하다가 플랫폼 얘기하다가 프로그래밍 뭐 언어 얘기하다가 갑자기 생뚱맞게 이제 블록체인 나왔죠. 그래서 이제 제가 뭐 SNS나 이런 데다가 쓸 때도 보면 약간 이게 좀 특집이다 뭐 이런 식으로 썼는데 이게 이제 블록체인에 대한 얘기를 되게 좀 하고 싶었었어요. 이게 왜 그랬냐면 저도 사실 이쪽으로 관심이 없었어요, 거의. 블록체인 그냥 별 관심이 없었었는데 이제 하도 뭐 사람들이 블록체인 얘기를 많이 하고 블록체인에 대해서 혹은 이제 암호화폐에 대해서 자꾸 이제 얘기를 할 기회가 생기는데 그냥 대충 뭐 이런 거겠지라고 그냥 감으로만 알고 있는 수준으로 대화를 하다 보니까 뭔가 이제 무식을 티내는 그런 경우들이 이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게 어떤 건지 개념이라도 좀 알아놔야겠다라는 생각에 좀 이렇게 훑어본 적이 있었어요. 올해 한 3월쯤이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제 훑어보고 이제 블로그로도 살짝 이렇게 가볍게 이제 정리를 해놨었거든요. 그 이제 블로그 글 안에는 이제 제가 또 잘 읽었던 다른 분이 진짜 잘 쓴 글에 대한 링크도 달려 있고요. 그래서 그 글은 제가 이제 방송 끝나고 이 방송 다시 보기 VOD에 대해서 그 댓글로 그 이제 메모를 여태까지 계속 남기고 있었거든요. 방송 메모를. 거기에 링크도 이제 추가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이제 블록체인에 대해서 이제 왜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이게 보면 처음에는 뭐 일단 많은 사람이 지금 들어본 얘기죠. 많은 사람이 지금 들어본 거고 그래서 최근에 큰 이슈였다는 거. 그리고 이게 알아보니까 생각보다 재밌는 기술이다. 그리고 또 이렇게 알아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애가 아니다. 이게 사실 제가 이제 블록체인에 크게 관심을 안 뒀던 이유가 이제 머신러닝 쪽을 제가 공부를 계속 좀 하고 있는데 이거 하기도 바쁜데 무슨 또 뭐 블록체인 무슨 기술 나왔다 그래갖고 그거에다가 시간을 또 막 그렇게 많이 쓰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지 뭐 하고 그냥 뭐 이렇게 밀어두고 있었던 거였는데 이제 우연찮은 기회에 이제 자꾸 이렇게 대화할 일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검색하면서 대충만 알아놓자 이런 생각으로 봤었던 거죠. 근데 그렇게 봤더니 생각보다 이게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록체인이라는 게 뭐 나중에 이제 지금 이 뒤에 이 얘기하면서도 또 하겠지만 이게 무슨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게 발명품들도 보면 막 되게 이 하이테크 막 이런 발명품이 있고 아이디어 상품이 있고 하잖아요. 제가 봤을 때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은 아이디어 상품에 가까운 되게 좀 재밌는 기술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결정적으로 이게 이제 다른 분들하고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나눠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해봐야겠다라고 했었던 게 이제 사람들마다 그 블록체인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는 게 어떤 분은 블록체인은 그냥 암호화폐하고 동일시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냥 암호화폐가 블록체인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반대로 블록체인이 무슨 맞는 키인 줄 아시는 분들이 이제 있는 거예요. 이게 뭐든 지금 하려고 하는 걸 블록체인으로 하면 되게 좋겠지?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제 그게 이제 제가 봤을 때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좀만 이제 이해를 하고 있다면 좀 더 이렇게 나이스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에서 뭔가 이게 누군가한테 좀 이제 같이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다. 적어도 제가 아는 수준만큼은 얘기해주고 싶다라고 하다가 이렇게 방송에서 한번 얘기를 해봐야겠구나 이렇게 하게 된 거죠. 자, 일단 블록체인은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은 일단
블록체인 만든 그러니까 암호화폐를 만든 개발자가 아니에요. 맨 처음에 이제 비트코인이 생겼죠. 그 비트코인을 개발한 그 개발자가 만들기 전에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만들었던 당시가 뭐 2008년, 9년 뭐 요즘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막 뭐 경제가 아무튼 되게 안 좋았어요. 그래서 금융을 믿을 수 없는 막 그런 상황이 되게 좀 컸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 그런 것들이 이슈가 됐었을 거예요. 이런 어떤 통화나 이런 게 지금 자꾸 이렇게 이제 장난질 치는 것 같은 게 있는 거죠. 뭐 양적 완화가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어떤 때는 막 통화를 막 만들어 제끼고 어떤 때는 막 이렇게 안 만들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조절을 한다고는 하는데 이런 거에서 이제 우리 같은 이제 서민들은 사실 뭐 그게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떤 의도로 가지고 하는지 알게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신뢰가 이제 떨어지다 보니 이런 어떤 다른 어떤 이 전자화폐 중에서 뭔가 이렇게 좀 제 자생력이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화폐를 좀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고 이제 얘기가 됐었겠죠. 그러다가 이제 그러면 이게 이제 지금의 비트코인 같은 컨셉을 생각을 하고 이제 이런 비트코인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개발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전 방송에서 아마 네. 또 오늘도 지금 제가 채팅을 안 켜놓고 지금 하고 있었어요. 지금 채팅을 켰습니다. 네, 이 옷은 네 제가 좋아하는 옷입니다. 되게 오랫동안 입던 옷이에요. 아무튼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만들까 했는데 이 전 방송에서 이제 우리가 얘기했었던 게 뭐 서버 클라이언트 얘기를 많이 했었죠. 자꾸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게 보통의 이제 인터넷 서비스며 어떤 이런 인터넷을 활용한 것들은 이제 서버가 데이터를 저장해요. 그래서 데이터가 이제 어떻게 중앙 집중이 되는 식이죠. 그래서 데이터는 서버가 저장하고 클라이언트들이 이제 그 데이터들을 갖다 쓰는 혹은 그 데이터를 입력을 해주고 뭐 이렇게 가져다 쓰고 아무튼 저장되는 곳은 중앙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중앙에 있는 데이터를 컨트롤하는 게 이제 이게 서버에서 하는 일이었던 거고, 그래서 이제 뭐 네이버다 다음이다 이런데 이렇게 개발자들이 하는 일이 그 서버에 이제 웹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뭔가 이렇게 이제 필요한 데이터들을 가져다 써갖고 어떤 클라이언트가 요청한 어떤 페이지들을 전달해주고 데이터를 전달해주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 보통 이런 구조예요. 보통 이런 구조고 은행도 마찬가지죠. 은행도 어떤 은행이 자기네들의 서버를 쫙 구축을 해갖고 여기에 이제 뭐 금융 거래 기록이면 뭐면 다 갖고 있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잘 관리하고 뭐 백업도 여러 개 떠나가지고 뭐 문제 생기면 이렇게 백업 떴던 걸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가죠. 근데 이제 이런 구조들은 결국은 뭔가 그 이제 은행이 망하거나 뭐 그냥 단순히 여러 가지 예를 들 것도 없어요. 그 은행이 망하면 그래서 그 데이터가 예를 들면 유실이 되면 뭐 이게 그 데이터가 의미가 없어지면 그러면 사실 지금 어떡하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은행을 고를 때도 막 신뢰도 높은 은행 찾아서 고르게 되고 이렇게 이제 은행이 여럿 있어 봐야 이게 이제 빈부격차가 생기는 거죠. 자꾸 이렇게 좋은 데로 몰리고 이런 게 다 불안감 때문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비트코인을 만들었던 개발자가 자기는 지금 일단은 혼자일 텐데 혹은 뭐 친구 몇 명이서 있었을 텐데 은행을 설립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디어를 계속 고민한 거죠. 그래서 이 이제 생각한 게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쓰면 이 어떤 회사라는 걸 만들어서 그 중앙에다가 뭔가를 이렇게 다 갖다 놓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냥 불특정 다수 여러 명이 이 비트코인이든 이 암호화폐 어떤 그 서비스, 블록체인 기반하에 만들어진 그 암호화폐 서비스에 뭔가 기여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스스로 잘 운영되고, 이렇게 잘 뭔가 유지가 되는 거죠. 어떤 그런 개념이었던 거예요, 블록체인. 자, 지금 이렇게만 얘기해서는 되게 이제 좀 추상적이죠.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기술적인 부분. 그래서 블록체인이 그래 대충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를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근데
사실 아무리 이제 기술적인 거를 다 빼고 얘기를 하려고 해도 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얘는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대한 어렵지 않게 어려운 말들은 좀 빼고 이렇게 쉬운 것만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봐야 될 텐데, 그래서 최소한으로 이제 알아야 될 게, 블록체인이라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알아야 되는 게 이제 대충 생각해 보니까 2개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그 2개에 대해서 이제 먼저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먼저 이제 첫 번째가 연결 리스트라는 거예요. 영어로는 링크드 리스트. 네, 뭐 생소하시죠? 네. 근데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쉽게, 최대한. 연결 리스트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 해시라는 게 있어요. 네, 이것도 뭐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이제 개발자가 아니시라면. 이 2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먼저 연결 리스트인데요. 일단 연결 리스트라는 걸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다시 이제 컴퓨터 얘기를 잠깐 해볼 건데, 그 컴퓨터가 어떤 데이터를 저장을 하잖아요. 뭐 숫자를 저장할 수도 있고 문자를 저장할 수도 있고 하겠죠. 이게 이제 컴퓨터가 그렇게 데이터를 저장하는 건 어떤 식으로 저장을 하냐면, 보통 이게 이제 컴퓨터의 어떤 저장 공간이다. 이게 컴퓨터의 저장 공간이다라고 하면 이제 뭔가를 저장해야 되는 딱 상황이 됐어요. 그럼 컴퓨터는 그걸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요. 아, 여기다 저장하면 되겠네? 라고 이제 찾죠. 그래서 여기다가 뭔가를 저장해요. 뭐 1이면 1. 그리고 또 뭔가 다른 걸 저장할 때 됐을 때 또 빈대를 찾아요. 그래서 A라는 걸 저장해줘. 그럼 A를 찾아요. A를 저장해요. 이게 공간을 찾아서. 뭐 이런 식이에요. 뭐 이게 이제 2를 얻다가 저장을 좀 해줘. 그럼 또 여기 어디 빈대 찾아갖고 2를 이렇게 저장을 해요. 이게 이런 식인데, 우리가 보통 이게 단발적으로 있는 뭐 1 하나만 저장하거나 2 하나만 저장하거나 뭐 A 하나만 저장하는 경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뭔가 연결된 정보들을 저장을 하죠. 그 연결된 정보들을 저장하기 위해서 이제 컴퓨터에서는 처음에 어떤 아이디어를 냈었냐면, 자, 개수가 정해져 있어야 돼요. 5개를 저장을 할 거야. 그러면 일단 5개 자리를 딱 찾는 거예요. 이렇게 5개. 그래갖고 첫 번째에다가 뭐 넣고, 두 번째에다가 뭐 넣고, 세 번째에다가 뭐 넣고, 네 번째에다가 뭐 넣고, 5번째에다가 뭐 넣고, 뭐 이렇게 뭔가를 넣어요. 이렇게. 이게 이제 배열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뭐 학교 다닐 때 이제 컴퓨터 관련 수업 들으면 배열 얘기 들었잖아요. 배열은 이런 식이에요. 그냥 몇 개를 저장할지, 몇 개를 저장할지를 미리 정해놓고, 그래서 그만큼 자리를 미리 파고, 그 다음에 이제 저장을 하는 거죠. 첫 번째 뭐, 두 번째 뭐, 이렇게.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제 문제가 뭐가 있냐면, 몇 개인지 알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몇 개인지 모르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 5개일 수도 있고, 뭐 10개일 수도 있고, 뭐 1000개일 수도 있고, 모르겠어요. 이런 게 이제 처음에는 어떤 식으로 했었냐면, 이렇게 배열을 막 갱신하면서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5개짜리로 만들었다가 이제 5개가 넘어갈 때 어디 딴 데다가 10개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이 5개만큼의 정보를 이렇게 집어넣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나머지 5개 공간에 또 뭐 이렇게 집어넣고, 뭐 이렇게. 근데 이게 너무 불편하잖아요. 불합리하잖아요. 그래서 나온 아이디어가 뭐였냐면, 링크드 리스트였어요. 그래서 링크드 리스트가 어떤 거냐면, 대충 뭐 예를 들어 이제 뭔가 저장해요. 이제 연결된 정보를 저장을 해야 돼. 그럼 첫 번째 정보를 저장을 했어요. 이렇게. 어딘가에다 딱 저장을 하고, 그럼 얘는 일단 지가 저장되고 나면 지 주소가 있을 거예요. 네, 이게 지금 요 정도는 알아야 돼. 예, 알고리즘 시간이 참 그런 느낌이 들면 안 되는데, 네, 요 정도는 알아야 우리가 이제 블록체인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어떤 주소를 갖고 이제 어떤 정보가 저장이 됐어요. 컴퓨터 어떤 공간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정보를 저장을 할 때, 이 두 번째 정보가 첫 번째 정보, 그러니까 그 전에, 자기 전에 저장된 얘 주소를
알고 있는 거예요. 아, 네. 리액트 네이티브 실전 강의요. 네. 네, 말씀하신 대로 좀 뜬금없지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차피 지금 이런 식으로 몇 개 주제에 대해서 하고 나면 이제 할 게 점점 떨어져요. 그럼 실제 프로그래밍 얘기를 이제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제 그런 쪽, 프론트, 저도 이제 프론트 쪽을 좋아하다 보니 네, 그쪽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리액트 네이티브. 네, 아무튼 네, 이런 어떤 이제 실제 프로그래밍 관련된 것도 이제 곧 계속 이어서 할 생각입니다. 자, 아무튼 자, 연결 리스트, 링크드 리스트가 이렇게 자기 전에 거의 주소를 갖고 있고 또 그 다음 애가 이렇게 저장이 될 때 그 자기 또 그 전에 거의 주소를 알고 있고 이러면 말 그대로 연결이 돼 있죠. 이렇게. 그러면 마지막에 저장된 놈이 뭔지만 알면 얘랑 연결되어 있는 다른 정보들이 다 어디 있는지 쭉쭉쭉쭉 찾아갈 수 있죠. 이렇게. 얘 찾아갖고 사전에 여기였고 얘 찾았더니 전에 게 누구였고 뭐 이런 식으로. 이거의 장점이 뭐냐면 일단 개수와 상관이 없고요. 리스트, 이렇게 연결된 정보를 리스트로 저장할 수 있는데 개수하고는 상관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뭐 사이에 중간중간 막 껴놓고 할 때 이거는 좀 진짜 알고리즘 얘기인데 이게 이제 자료 구조죠. 알고리즘이라기보다 자료 뭐 이렇게 우리 이게 컴퓨터학과 사람들이 이제 자료 구조 때 배우는 얘기인데 아무튼 뭔가 이런 장점이 있어요. 연결 리스트. 그래서 이제 연결 리스트라는 게 있다. 컴퓨터에 뭔가 이렇게 데이터를 저장하는 자료 구조 중에 연결 리스트라는 게 있다라는 걸 일단 알고 계시면 돼요. 요게 일단 한 가지. 요게 일단 한 가지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해시라는 거. 이 해시라는 거를 이제 말이 어렵죠. 해시 그러니까 말이 어려운데 어서 뭐 해시라는 말이나 해시키 뭐 이런 말 혹시 이제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해시를 얘기할 때는 네. 이게 이제 단방향 암호화라는 말을 요거를 이제 조금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암호라는 게 암호화한다는 말이 이게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어요. 이 단방향 암호화하고 양방향 암호화 뭐 이렇게 있는데 이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냐면 단방향 암호화는 암호를 하는 방향만 그러니까 이제 보면 어떤 값이 있어요. 막 이렇게 AB라는 값이 있어요. 얘를 암호화를 해. 암호화를 했더니 막 1, 2 뭐 이렇게 나왔어요. 암호화를 했더니 이렇게 이제 암호화는 했죠. 근데 이제 이 암호를 가지고 암호화된 놈을 가지고 다시 암호화되기 전 애를 구하는 거. 요거를 복호화라고 하거든요. 이게 이제 요게 암호화, 요게 복호화. 근데 이 단방향 암호화는 뭐냐면 이 복호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암호만 돼. 암호화만 되고 이 1, 2라는 놈을 가지고 A, B를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양방향 암호화는 이게 이제 구할 수 있는 거고 뭔가 이게 이제 사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좀 얘기가 많이 복잡해져요. 암호 되게 어려워요. 근데 아주 심플하게만 생각하면 이거예요. 단방향 암호화는 암호화만 있는 거, 양방향 암호화는 복호화가 되는 거. 그래서 1, 2를 가지고 A, B를 구할 수 있는 거. 근데 여기서 우리는 일단 단방향 암호화를 이제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하면 A, B라는 어떤 데이터, 이건 데이터라고 할게요. 이게 데이터. A, B라는 데이터를 암호화를 했어요. 암호화를 해서 나오는 이 1, 2라는 놈. 이렇게 암호화가 돼서 나온 놈. 요게 해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자, 그러면은 요거에 대해서 이제 아마 이런 얘기를 모르시는 분이 들으면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게 될 거예요. 아니 그 암호화 했다가 복호화를 못하면 그러니까 암호화 하기 전 상태의 값을 못 구할 것 같으면 그걸 어디다 써요?
라는 말 많이 이제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단방향 암호화가 어떤 면에서 유용하냐면, 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그 어떤 이제 인터넷 서비스에, 뭐 네이버든 다음이든, 이 인터넷 서비스에 이제 가입을 하죠. 가입을 하면, 그래서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을 한다 하면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생기죠. 이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로 이제 저장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아주 옛날에는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그냥 그대로 저장을 했었을 거예요. 아마도 옛날에는 아주 초창기의 인터넷 서비스에서는. 근데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그 데이터, 저장해 놓은 데이터가 누군가한테 유출됐을 때 비밀번호가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이러면 이게 이제 사태가 심각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왔던 아이디어가 뭐냐면, 그때 이제 사용하는 게 그 보편적인 게 이 단방향 암호화예요. 그래서 네. 보편적으로 쓰는 게 이제 단방향 암호화인데, 비밀번호를 암호화를 해서 해시값, 이 해시값을 저장해 두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요때 사용자가 로그인을 한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죠. 그러면 이제 사용자로부터 비밀번호를 입력을 받았어요. 그 입력받은 비밀번호가 서버로 왔어요. 여기서 단순하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 비밀번호가 맞는지 틀리는지 비교할 때 단순하게 생각하면 저장되어 있는 비밀번호랑 바로 비교하거나, 근데 아까 전에 말했듯이 우리가 암호화한 해시값을 저장했잖아요. 그러면 이 암호화했던 놈을 다시 풀어서 비밀번호 옛날 그 전에 비밀번호 만든 다음에 비교하는 걸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러면 암호화한 의미가 없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좀만 꽈서 생각을 해요. 좀만 다시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 암호화를 할 때 암호화하는 방식은 알고 있어요, 서버가. 그러면 똑같이 암호화를 한다면 사용자가 입력한 이 비밀번호를 저장할 때 그 암호화했었던 요거, 암호화한 방식과 똑같이 암호화를 한다면 그 암호화한 결과물, 그 해시값이 우리가 그 DB에다가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저장해 놓은 해시값하고 같은지 틀린지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비밀번호가 무엇인지 이런 걸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혹은 비밀번호가 몇 자리가 틀렸고 어떻고 이게 어떤 식으로 틀렸는지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입력받은 비밀번호가 저장된 비밀번호와 그냥 같냐 다르냐 딱 요것만 알 수 있는 거죠. 이것만 알면 사실 되는 거죠. 비밀번호가 맞는지 틀리는지 비교할 때. 이런 때 써요. 이런 때 단방향 암호화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암호화를 해서 저장을 해놓고 이제 어떤 값을 받았을 때 그 값이 내가 암호화할 때 그 값과 네, 그렇죠. 너무 친절한 데는 해커들의 먹이가 돼요. 네. 그래서 이제 너무 이렇게 막 있는 값 그대로 저장을 해놓으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뭔가 내가 이렇게 암호화를 해서 저장해 놓은 그 값과 이제 내가 지금 새로 이렇게 받은 어떤 데이터가 같냐 다르냐 이거를 비교할 때 쓰는 거. 이게 사실 엄청 많나요. 이런 식으로 써야 되는 것들이 이제 엄청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뭔가 이렇게 아이디 비밀번호 이렇게 입력받아서 저장을 해놓을 때 비밀번호를 단방향 암호화해서 그 해시 값을 저장해 놓는 거. 이런 거죠. 해시가 이제 그거예요. 네. 해시가 이게 암호화, 단방향 암호화한 결과물. 그래서 이게 이제 해시라는 값이 조금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
어떤 원리가 있냐면, 그러니까 원리라기보다 암호화를 하고자 하는 그 값이 데이터가 그 양이 적건 혹은 되게 많건, 그러니까 되게 막 긴 글인 거예요. 되게 긴 글을 암호화하거나 아니면 한두 글자를 암호화하거나 그거를 똑같은 길이의 그 해시 값으로 그냥 만들어낼 수 있어요. 같은 해시 값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이렇게 이제 암호화해서 저장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짧은 어떤 해시 값으로 저장을 해둘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걸 다시 뭔가 이렇게 복호화해서 데이터로 되살리기 위해서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검증을 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거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거예요. 네. 요 두 개 알면 이제 우리가 블록체인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 블록체인 얘기를 이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자, 그러면 이제 블록체인이 이제 어떤 놈이냐,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애를 먼저 얘기하기 전에 당연히 먼저 얘기를 해봐야 될 게 뭘까요? 네, 블록이죠. 네. 이건 딱 그냥 말만 봐도 알 것 같은 게 블록체인 당연히 블록에 뭐 체인처럼 연결된 거겠죠. 그럼 이게 이제 이 블록이 뭐냐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블록이라는 거는 일단 우리가 일단 암호화폐에 쓰인 블록체인으로 이제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자면 이 블록은 이 거래 정보들 있죠. 이 거래 정보들을 이 전체 거래 정보가 아니라 이게 이제 블록이라는 게 이게 체인처럼 연결된 거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때 이제 얼마씩 이렇게 블록체인에 들어가지 않은 정보들을 묶어서 그 거래 정보들을 묶어서 그거를 이제 블록이라는 데이터 셋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그 대충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블록 해쉬라는 거와 해쉬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이제 그 단방향 암호화를 해서 만들어진 어떤 그 키값, 코드값 같은 거예요. 블록 해쉬와 블록 헤더 그리고 거래 정보 이렇게 이제 구성이 돼 있어요. 이 블록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좀 잘 정리되어 있는 문서에 보면 이건 이제 제가 텍스트로만 해놨고 이게 이제 어떤 분이 인터넷에 되게 이제 좀 되게 잘 설명을 해두신 분이 있더라고요. 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송 끝나고 네 질문하시면 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선 안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링크들은 제가 방송 끝나고 거기 그 댓글에 이 VOD의 댓글에 달아놓도록 할게요. 네, 여기에 보면 이제 이 블록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쫙 해놨어요. 요겁니다, 요건데, 죄송합니다. 잠깐 제가 볼게요. 네. 이렇게 이제 돼 있죠? 이 보면, 이 블록 캐시, 아까 전에 제가 그랬죠? 이게 하나의 블록인 거예요. 이게 하나의 블록인데, 이 그림이 하나의 블록인데, 요 블록 캐시라는 게 있고요. 맨 밑에. 블록 캐시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블록 헤더라는 게 있었고요. 그리고 이 거래 정보. 이렇게 이제 크게 보면 3개 정도로 이제 구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블록 해쉬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이 블록 헤더에 들어간 정보들 있잖아요. 이 블록 헤더에 들어간 정보들을 짬뽕을 해갖고 암호화를 한 거예요. 암호화를 한 그 키값인 거예요. 그리고
네, 일단 요 정도만 이해를 해두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그 제가 네, 하여튼 일단 요 정도 이게 하면서 다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일단 블록이란 게 이런 애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이 블록이란 거 알았으니까 이제 블록 체인이 뭐냐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블록은 아까 전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블록들이 체인처럼 연결된 연결 리스트, 네, 연결 리스트. 아까 제가 이제 미리 알아야 된다고 얘기했었던 개념 중에 하나였죠. 연결 리스트. 그러니까 블록들이 리스트로 이제 연결된 거예요. 블록체인은 결국은 하나의 큰 리스트인 거거든요. 근데 이 리스트를 뭔가 배열 같은 걸로 저장을 한 게 아니고 그 이제 연결 리스트, 링크드 리스트 방식으로 이제 연결된 어떤 정보다, 데이터의 어떤 한 큰 셋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네, 그 이제 태연가님이 질문 주셨는데 IT뱅크 3달째 따라만 네. 아, 네. 네, 지금 이제 주제하고는 되게 이제 동떨어진 얘기, 질문이신데요. 일단 지금 제가 이렇게 답변 드릴 수 있는 수준에서 답변을 드리자면, 네, 뭐든 이게 독학이 이게 이제 효과가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있는데, 먼저 어느 정도는 독학을 해서 그 내용을 아신 다음에 그와 관련된 일을 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일을 하면서 뭔가 이렇게 배우면서 공부하시는 게 아마 가장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질문들 같은 경우에는 네, 다른 질문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별도로 뭐 어떤 블로그에 뭐 쪽지나 아니면 어떤 다른 형태로도 이제 네,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네, 다시 이제 얘기로 돌아오면 블록체인은 블록들이 체인처럼 연결된 연결 리스트다. 네, 그렇게 된 거죠. 그럼 대충 이제 이 정도는 아마 근데 이 정도는 그냥 블록체인이라는 말만 들었어도 막 감은 오셨을 거예요. 블록이란 게 있겠지. 블록체인이면 그 블록들이 연결된 거겠지.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뭐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채굴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도대체 이 채굴이 뭐냐? 여기서부터가 이제 아마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일단 채굴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블록체인에 추가하는 작업이에요. 이게 사실 우리가 어떤 컴퓨터에서 데이터를 그냥 일반적으로 저장할 때처럼 생각을 해보면 이게 추가하는 작업이 뭐 얼마나 특별하길래 이 채굴이라는 단어까지 썼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블록체인이라는 거에서는 이 채굴이라는 개념이 사실 가장 어떻게 보면 핵심인 거죠. 핵심 아이디어인 거죠. 이 채굴이라는 걸로 인해서 이 블록체인의 신뢰도가 이제 엄청나게 높아지는 거고요. 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딱 여기까지 해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설명을 해볼게요. 왜 이게 지금 채굴이라는 게 개념이 좀 이렇게 이제 중요한 개념이냐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할 건데, 네. 일단 블록체인이라는 거는 이제 데이터가 이제 데이터들의 집합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을 예를 들면 비트코인의 그 모든 거래 정보. 그러니까 거래 정보라고 하면 누군가가 이제 비트코인을 얻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채굴을 했을 때 이건 미리 말씀드리면 채굴을 하면 공짜로 돈이 좀 생겨요. 비트코인 그 블록이 하나 생겨요. 블록에 자기 거래가 하나 생기거든요. 그 이제 수수료처럼 이렇게 받는 건데 그렇게 이제 생기거나 아니면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비트코인 어떤 그 가치를 그러니까 돈이죠.
어떤 값을 남한테 이제 송금하거나 혹은 남이 나한테 송금을 해서 내가 받거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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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런 어떤 거래 정보, 모든 거래 정보들이 이 블록체인 안에 있는 거예요. 블록체인 자체가, 이 블록체인이라는 것 자체가 그거예요. 그 정보들의 그냥 어떻게 보면 데이터베이스 같은 거죠. 데이터베이스에 정보들이 막 왕창 다 저장돼 있잖아요. 블록체인에는 그 정보들이 블록이라는 형태로 왕창 저장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데이터베이스보다 낫냐, 뭐 어떤 면에서 이게 암호화폐 측면에서 왜 나으냐를 할 때 우리가 이제 어떤 데이터베이스에 뭔가를 저장한다 라고 하면 그거는 보통 이제 중앙에 집중되는 형태라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었죠. 이거는 그 관리하는 사람이 알아서 그거를 잘 관리해야 돼요. 잃어버리지 않게, 망가지지 않게, 남한테 남이 훔쳐가지 못하게 알아서 잘 관리해야 돼요. 남한테 막 퍼줄 수가 없어요. 남한테 함부로 공개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블록체인은 뭐냐면 어떤 공개된 그냥 정보인 거예요. 그냥 공개된 정보로 그냥 블록으로 구성된 이 블록체인은 그냥 누구든 가져다 볼 수 있는 공개된 정보인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신뢰도가 높냐면 함부로 수정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함부로 이게 거래 정보를 수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안 좋은 예로, 이 암호화폐가 안 좋은 예로, 뭐 어떤 해커가 뭐 이렇게 이제 어떤 뭐 600억을 무슨 뭐 훔쳐갔다, 뭐 어떤 이런 식의 얘기가 있죠. 근데 그런 얘기 들으면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공개돼 있기 때문에. 공개돼 있는데, 그리고 왜 이게 훔쳐간다는 개념이 어떻게 생길 수 있지? 이런 게 생길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어찌 보면 이 블록체인이라는 게 갖고 있는 이 장점 때문인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거래가 이제 600억을 훔쳤다. 그러면 그 훔친 그 거래 정보가 블록체인에 쌓이죠. 근데 이거를 변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실수를 해서도 변경할 수가 없는 거지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데이터가 원해서 쌓인 데이터도, 잠시만요. 네, 재즈러브님,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계속 진행을 할게요. 이게 이제 한번 쌓인, 이게 이제 뭐 내가 원해서 쌓은 정보가 이제 수정되지 않는 것도 원하는 거긴 하겠지만, 이렇게 잘못된 방식으로 뭔가 이렇게 어뷰징에 의해서 뭐 쌓인 정보도 결국은 수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블록체인이라는 거의 이 속성 때문에. 그러면 얘는 왜 수정을 할 수 없는 정보지?를 이제 얘기를 할 때, 요 채굴이라는 말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일단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먼저 얘기를 할게, 채굴이라고 이렇게 말이 붙은 이유가 뭐냐면요. 이 블록이라는 거를, 블록 하나를 블록체인에 추가하는데, 평균 10분 정도가 걸리게 만들어 놨어요. 왜 10분이 걸리고 이거는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할 건데 평균 10분 정도가 걸리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막 뭐 컴퓨터라는 게 사실 뭐 어떤 정보를 막 수백만 개를 막 순식간에 처리할 수 있는 애인데, 저장을 순식간에 할 수 있는 애인데 평균 10분이 걸리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 번 블록이 추가되고 그 뒤에 거기서 또 하나,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일단 그 이제 중요한 거 얘기하기 전에 먼저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함부로 추가를 못해요. 10분이나 걸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게 어떤 중간에 있는 정보 하나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블록이 이렇게 막 블록들이 연결 리스트 형태로 저장이 됐어요. 근데 이게 제 거래예요. 얘를 거래를 변경하고 싶어.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얘만 변경하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안 되게 만들어 놓은 거죠. 결론부터 얘기하면 블록체인에서 어떤 이 중간에 있는 이 정보를 수정을 하려면 결국은 얘 뒤에 붙어 있는 나머지 애들을 다 수정을 해야만 돼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 추가하는데 무조건 10분 정도가 걸리게 만들어놨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걸 수정하기 위해서 뭔가 수정해서 다시 추가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행하는 10분 동안 다른 블록체인들이 또 막 이렇게 추가가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뭔가 수정을 해서 또 이게 집어넣으려고 하는, 수정을 해서 다른 것까지 다 이게 일일이 이렇게 수정을 하고 있는 동안에 다른 블록들이 또 쌓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얘가 또 바뀌었으니까, 얘도 바뀌었으니까 다시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죠. 다시 여기서부터. 계속 하나가 또 쌓이면 또 여기서 시작해야 되고, 또 쌓이면 또 여기서 시작해야 되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인 거예요. 그래서 값을 중간에, 그래서 이 블록체인이라는 거는 공개돼 있어요. 이 정보의 세트가 이게 공개가 돼 있거든요. 누구든 내가 이렇게 원한다면 가져다가 볼 수가 있어요. 가져다가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도 이게 신뢰도가 높은 이유는 중간에 어떤 정보를 수정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게 보면 사실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은 거죠. 투명해졌죠. 일단 자, 그래갖고 이게 얻은 게 결국은 정보의 투명해졌어요. 투명해졌고 남이 못 고친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누구든 가져갈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정보들이 아주 굉장히 많은 곳에 분산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느 한 군데의 정보가 망가지고 뭐 이게 유실이 돼도 상관이 없어요. 너무 여러 곳에 퍼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잃어버릴 염려가 없어요. 그래서 신뢰도가 굉장히 높다. 이게 이제 블록체인의 그 특성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기술적인 걸 이제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러면 왜 이게 블록 하나를 추가하는데 평균 10분이 걸리고, 왜 중간에 한 놈만 수정하면 될 거를 그 뒤에 붙은 다른 놈들도 다 수정을 해야만 되는가인 건데, 요걸 얘기하기 위해서는 이제 요 예를 보면 될 것 같은데, 네. 요거를 보면서 얘기하면 되겠네요. 여기 지금 여기 이미지 보이시죠? 네, 이 블로그에서 만들어 놓은 이미지인데, 요 어떻게 보면 요 이미지 한 장으로 끝나는 거예요. 네, 요 이미지 한 장으로 끝나는 건데, 이 이미지 전체가 의미하는 게 이게 이제 블록체인 그 전체인 거고요. 요 사각형 하나, 요 좀 이렇게 하나가 예, 블록 1, 블록 2, 블록 3 이렇게 있는 거, 블록 1, 2 이렇게 있는 거, 요거 각각 하나하나가 이제 블록인 거죠, 당연하게도.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이제 블록은 간단하게 이 블록 해쉬하고 블록 헤더하고 거래 정보로 이제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 블록 해쉬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아까 전에 링크드 리스트, 이제 연결 리스트 얘기할 때 그 주소 있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추가되는 애가 그 전에 추가된 애의 주소를 알고 있다. 네. 그런 개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거의 같은 개념인 거예요. 이 해쉬가 어떻게 보면 그냥 거의 연결 리스트의 주소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블록 넘버 0가 만들어졌고요. 블록 넘버 1이 만들어질 때 블록 넘버 0의 이 블록 해쉬 값을 프리비어스 해시로 갖고 있고요. 블록 넘버 2가 저장될 때는 블록 넘버 1의 블록 해시를 프리비어스 해시로 이렇게 갖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 리스트로 이제 저장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그냥 평범한 연결 리스트예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채굴이란 개념도 어디서 나오냐면, 이 블록 해시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이 블록 해시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고, 뭐 여기가 중요한 건데,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그 사전에 알아야 될 거로 이제 연결 리스트와 해시 얘기를 했었죠. 이 해시라는 거 결론을 얘기하면 결국은 이 블록 헤더에 들어간 정보들 있죠. 이 블록 헤더에 들어간 정보들을 짬뽕을 해서 단방향 암호화를 한 결과물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해시 값이 나온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해쉬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블록 헤더에 어떤 정보들이 쭉쭉쭉쭉 있어요. 그래갖고 그 정보를 짬뽕을 해갖고 해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맨 앞에 있는 것처럼 000035라는 해쉬 값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누군가가 여기에 거래 정보나 이런 걸 바꾼 거예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블록 헤더에 들어가는 뭐 정보 중에는 이 거래 정보, 그거부터 설명을 해야겠네. 이 블록 헤더에 이 그림을 보면서 약간 설명을 할게요. 블록 헤더에 6가지 정보가 들어가요. 블록 헤더에 6가지 정보가 들어가는데 여기에 블록 해시라는 말 말고 또 뭐 머클트리 해시라는 게 또 있어요. 이것도 뭐 머클트리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요 지금 해쉬 있죠. 얘도 결국은 해쉬인 거예요. 근데 이 해쉬가 의미하는 건 뭐냐? 이 거래 정보 있죠. 이 거래 정보들을 짬뽕을 해갖고 해쉬로 만들어낸 거, 단방에 암호한 결과물. 그게 머클트리 해쉬인 거예요. 그 머클트리 해쉬 포함해서 이제 또 이렇게 6가지 정보가 블록 헤더에 들어가 있고, 이 블록 헤더에 들어간 정보 6개를 또 짬뽕을 해서 만들어낸 해쉬가 블록 해쉬인 거죠. 그러면 누군가가 여기에 이제 거래 정보를 바꿨어요. 거래 정보를 바꾸면 당연히도 머클트리 해시 값이 바뀌겠죠. 아까 전에 이제 단방향 암호화는 그 어떤 값을 암호화해서 나오는 그 해시 값이라고 했잖아요. 값이 바뀌겠죠. 그러면 그 머클트리 해시 값이 바뀌었으니까 당연히도 이 블록 헤더에 있는 값들 6개를 짬뽕해서 만든 블록 해시 값도 바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어떤 블록, 중간에 있는 어떤 블록의 값을 바꾸고 싶다면 결국은 블록 해시 값이 바뀌게 되죠. 근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블록체인에서 이 블록 해시 값은 연결 리스트에서 주소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값이 바뀌면 이게 블록체인이라는 게 체인으로서, 이게 하나의 체인으로서 유지가 안 돼요. 왜냐면 그 다음에는 내 이전 주소를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중간에 있는 어떤 놈 해시 값을 바꿔버리면, 이 주소 값을 바꿔버리면 갑자기 붕 뜨죠. 이 바뀐 놈 다음에 있는 블록 값에 앞에 있는 프리비어스 해시 값은 존재하지 않는 값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블록체인이 끊어졌죠. 그러니까 블록체인이라는 게 이제 성립이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뭔가 데이터가 이렇게 어뷰징이 들어온 블록체인이냐를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는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블록체인이 하나로 유지가 되려면 내가 중간에 어떤 놈의 블록 해시를 바꿨다. 그러면 그 다음에 있는 놈도 바꿔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있는 놈도 바꿔야 되고 그 뒤로 붙은 놈들은 전부 다 바꿔야 되는 거죠. 전부 다 바꿔야 되는데 그 바꾸던 와중에 뭔가 이렇게 지금 또 뭐가 이렇게 데이터가 추가된다. 그러면 또 이제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실적으로 중간에 있는 블록은 변경을 할 수가 없는 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또 하나. 아니 그냥 사실 원래 해쉬라는 게요. 10분이나 걸리는 이게 단방향 암호화가, 여기서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단방향 암호화가 10분이나 걸리는 작업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이게 단방향 암호화는 단방향 암호화 자체는 굉장히 가벼워요. 가볍다는 얘기가 뭐냐면 되게 쉬운 작업이라는 얘기죠. 그냥 해쉬키 하나 만들어내는 거는 진짜 정말 금방. 해쉬를 막 수십만 번을 해도 얼마 안 걸려요. 근데 이게 왜 10분이나 걸려? 여기서 이제 블록체인의 또 다른 특성 하나가 나와요. 이게 10분이 걸리게 일부러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채굴이라는 게, 채굴이란 말 하기 전에 10분이 걸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까 전에 이제 해쉬값이 이렇게 숫자로 나온다 그랬잖아요. 여기서도 보시면 이게 000035 이렇게 나오죠. 숫자로 이제 대충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해쉬값은
어떻게 컨트롤이 안 돼요. 이게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암호화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거를 암호화를 했을 때 어떤 값이 나올 거야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되게 큰 값이 나올 수도 있고 되게 작은 값이 나올 수도 있고 뭐 그냥 지 맘이에요. 지 맘인데 여기서 그러면 제한을 두는 거죠. 이 블록체인이라는 시스템 안에서 자, 이 지금 만들어지는 블록체인은 100 이내 블록체인 해시 값은 그러니까 블록 해시 값은 100 이내여야만 돼라는 어떤 조건이 걸려요. 그때 이제 어떤 그 100이라는 숫자 혹은 200이 될 수도 있고 이 숫자는 블록체인 시스템 안에서 그 평균 10분이 되도록 그 하나 블록이 추가되는데 걸리는 시간 10분이 되도록 점점 이게 자꾸 조절이 되거든요. 근데 아무튼 100이라고 치면 이 블록 해시 값이 100 이내로 들어올 때까지 계속 시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블록 헤더에 있는 값을 가지고. 근데 이제 블록 헤더에서 6가지 값이 있다고 했었는데 여기서 보시면 6가지 값이 있다고 했었는데 소프트웨어 버전이나 블록 생성 시각이나 뭐 채굴 난이도나 바로 앞에 있는 블록 해시 값이나 머클트리 해시는 어쨌든 거래 정보로 해시 뜬 값이니까 당연히 안 변해야 정상인 거죠. 얘네 이 5개는 변하지 않는 값이에요. 그래서 이제 뭔가 변하는 값을 이 넌스라는 걸로 하나 든 거예요. 이 넌스에는 어떤 숫자가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삽질이 시작됩니다. 자, 1 넣고 해시 한번 떠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호화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숫자가 200이 나왔어. 아, 100이 아니네. 그럼 2 넣고 또 해봐. 3 넣고 또 하고 4 넣고 또 하고 100 이내의 블록 해시 값이 나올 때까지. 근데 이게 사실 그냥 이렇게 말로 하니까 뭐 그런 거 뭐 몇 번 돌리다 보면 금방 하는 거 아니야 하는데 이런 게 막 수억 번 이렇게 돌아요. 수억 번, 수십억 번 돌아야만 나오고 뭐 이런 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 운 좋으면 막 바로도 나올 수 있겠지만 운 나쁘면 되게 오래 걸릴 수도 있는 거고 이거를 평균적으로 이 삽질을 10분 동안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요 채굴 난이도가 이제 여기 써 있는 채굴 난이도가 그 아까 전에 말한 그 100이라는 숫자처럼 얼마 이내여야 돼, 이 블록 해시 값이 얼마 이내여야 돼 라는 그 값이에요. 이게 이제 아무튼 블록체인 시스템 내에서 정해져요. 그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값이 이렇게 종종 이제 바뀌죠. 블록체인의 어떤 상태에 따라서 평균 10분이 되고 아무튼 그